폼은 HTML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해서 정보를 입력받거나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HTML에서 폼은 굉장히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제가 미리 띄워놓은 네이버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는 입력 요소,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체크박스, IP 보안을 설정하는 라디오 버튼, 그리고 로그인 처리를 하는 이 로그인 버튼과 같은 것들이 전부 HTML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에 속합니다. HTML에는 이런 폼을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태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폼과 관련된 요소는 모두 폼이라는 태그 안에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HTML에는 HTML이라는 태그 안에다가 먼저 작성을 했듯이 폼과 관련된 요소는 항상 폼이라는 태그를 먼저 작성하고 이 안에다가 관련된 요소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폼 태그는 이렇게 단독으로 폼이라는 태그만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액션이나 메소드와 같은 속성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 속성에는 폼 태그로 만들어 놓은 입력 요소들을 전송할 대상 서버 주소를 입력하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폼으로 구성한 입력 요소들 또는 상호작용 요소들에 입력한 데이터들을 어떤 서버에다가 전송을 할 건지 그 경로를 적는 속성이 액션 속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메소드는 그러한 데이터를 액션 속성에 지정된 URL로 전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송 타입으로 전달을 하겠냐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사실 HTML, CSS만 배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액션 속성과 메소드 속성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액션 속성과 메소드 속성은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엔드 개발자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HTML 마크업을 진행할 때 폼 태그의 액션과 메소드라는 속성을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라도 만들어 준다면 훨씬 협업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액션과 메소드가 우리가 뭔지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입력할 자리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폼이라는 태그를 작성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폼과 관련된 상호작용 요소를 하나씩 사용해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볼 상호작용 요소는 input 태그를 활용한 입력 요소들입니다. 자, HTML에는 input이라는 태그가 있는데요. 이 input이라는 태그가 단일 태그로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유일무이한 태그입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input이라는 태그를 사용하고 type이라는 속성에 텍스트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코드를 저장해 보면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일반적인 한 줄짜리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요소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입 속성의 값이 텍스트가 아니라 패스워드와 같이 이렇게 타입 속성의 값이 변경이 되게 되면 하나의 인풋 태그로 타입 속성의 값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타입 속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이제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신다는 가정하에 이 타입 속성의 큰 따옴표 안에 커서를 깜빡거리게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값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값들을 전부 input 태그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여기에 입력되어져 있는 이 속성값을 우리가 하나씩 전부 다 작성하기보다는 이러한 내용은 책에보다 더 잘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책을 참고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주 사용하는 타입 속성값 몇 개만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많이 쓰는 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타입 속성의 값이 텍스트인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 요소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상호작용 요소를
한 줄만 입력된다라고 해서 한 줄 입력 요소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보통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와 같은 걸 입력받을 때 타입 속성의 값이 텍스트로 지정을 한 상호작용 요소에다가 아이디와 같은 걸 많이 입력하게끔 합니다. 또는 검색창과 같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타입 속성의 값이 패스워드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한 줄짜리 입력 요소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입력을 하면 암호화되어져서 보여지게끔 되는 그런 상호작용 요소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로그인 화면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상호작용 요소는 전부 다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의 값이 패스워드로 지정된 상호작용 요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타입 속성의 값이 체크박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 상호작용 요소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라디오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만 클릭할 수 있는 라디오 요소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 URL, 서치, 파일, 버튼, 이미지, 히든, 데이트 등등등 굉장히 많은 속성 값을 타입 속성이 지정함으로써 그때그때 필요한 상호작용 요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보면서 다양한 타입 속성의 값을 입력해 보면서 어떤 요소들이 출력되는지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런 인풋 태그와 짝꿍처럼 사용되는 태그가 있는데요. 그 태그가 바로 라벨이라는 태그입니다. 이 라벨이라는 태그는 우리가 사용한 입력 요소 또는 상호작용 요소에 이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 줄짜리 입력 요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입력할 수 있는 요소만 덩그러니 띄워 놓으면 여기에 아이디를 입력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름을 입력하라는 건지 검색 단어를 입력하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폼과 같은 걸 구성할 때는 이 입력 요소에 무엇을 입력하면 된다라는 걸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텍스트를 표현할 때 그냥 단순하게 태그 없이 사용되는 것보다는 지금 배우는 라벨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좀 더 의미 있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라벨 태그로 그 다음에 오는 상호작용 요소에 이름표를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라벨이라는 태그는 이렇게 상호작용 요소에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관점 말고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벨 속성에 for라는 속성을 사용하고 임의의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요소에는 id 속성의 값을 for 속성에 적힌 이 값과 똑같이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id라는 텍스트만 클릭을 해도 입력 요소가 커서가 깜빡이면서 활성화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 요소를 클릭해야지만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아니라 라벨 태그의 for 속성과 상호작용 요소의 id 속성의 값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텍스트만 클릭을 해도 입력할 수 있게끔 뭔가 좀 더 편리하게 추가적인 작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라벨 태그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명시적인 방법과 암묵적인 방법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시적인 방법은 우리가 지금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for 속성과 id 속성을 이렇게 연결하여서 명시적으로 이 레이블은, 이 라벨은 이 상호작용 요소와 관련이 있어 라는 걸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걸 라벨 태그를 명시적으로 사용했다 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과는 반대로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레이블이라는 태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 요소를 안의 자식 요소에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for 속성과 id 속성이 필요가 없고요. 왜 필요가 없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암묵적인 방법으로 레이블 태그를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id를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명시적인 방법에서 for 속성과 id 속성의 값을 연결한 것처럼 암묵적인 방법 또한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상호작용 요소가 잘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방법과 암묵적인 방법 중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요.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나에게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암묵적인 방법에서 명시적인 방법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암묵적인 방법으로 레이블 태그를 사용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for와 id 속성의 값을 추가함으로써 암묵적인 방법과 명시적인 방법을 함께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폼 태그 안에서 사용된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를 그룹화할 수 있는 태그도 제공하는데요. 그 태그가 바로 필드셋 태그와 레전드 태그입니다. 자, 필드셋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상호작용 요소를 그룹화할 때 사용하는 태그예요. 그리고 레전드 태그는 이 그룹화한 필드셋의 이름을 지정하는 태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원 가입을 할 때 기본 정보가 있고 선택 정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좀 수정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기본 정보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옵션 정보처럼 여기를 뭐 대충 뭐라고 할까요? 가족관계 그리고 생년월일 이거는 굳이 꼭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호작용 요소를 그룹화할 때 이런 필드셋이라는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드셋과 레전드 태그가 적용된 HTML 폼 요소는 이런 식으로 그룹화된 스타일이 적용되어져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이블 태그가 인라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따로 줄바꿈이 되지 않고 이렇게 출력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호작용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는 우리가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의 값을 텍스트로 지정하면 한 줄짜리 입력 요소가 나왔는데 이렇게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상호작용 요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짜리 입력 요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여러 줄의 값을 입력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좀 장문의 글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사용하면 이렇게 크기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설정이 되어져서 출력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로우스라는 속성과 또는 콜스라는 속성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우스와 콜스는 현대에서는 사용하는 걸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속성인데요. 단순히 이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의 크기와 높이를 놀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스타일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로우와 콜스라는 속성 값을 일일이 지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는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여러 줄의 입력 요소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배워볼 상호작용 요소는 셀렉트 박스 요소가 있습니다. 이 셀렉트 박스는 항상 셀렉트라는 태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셀렉트 태그만 사용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셀렉트 태그 내부에서 보여지는 이 선택 상자의 옵션을 이렇게 HTML 코드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그러한 태그는 옵션 태그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남잔지 여잔지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남자다, 여자다 처럼 셀렉트 태그를 이용한 선택 상자를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출력시켜주면 사용자는 이 정해진 보기 안에서 값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틀린 값을 입력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상호작용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상호작용 요소에, 정확히는 하나의 셀렉트 박스 요소에 이렇게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틀린 값을 입력할 일이 적어지고요. 또한 이렇게 value라는 속성을 옵션 태그에 사용했는데, 이 value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남자라는 걸 선택을 하고 액션 속성에 설정된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했어 라고 한다면, 그 전달될 때에 전달하는 데이터를 메일이라고 보냅니다. 남이라는 한글로 보내지 않고요, 항상 옵션 태그에 value 속성의 값으로 적혀져 있는 값을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러한 폼과 관련된 요소, 즉 셀렉트 요소는 최소한 이 정도의 형태는 갖춰줘야지만 실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추가적으로 옵션 태그 말고 옵션 태그도 그룹화할 수 있는 태그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태그가 바로 OPT 그룹이라는 태그입니다. OPT 그룹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셀렉트 박스 요소를 그룹화하기 위해서 등장한 태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가 주제를 가지고 옵션 태그를 구분해서 좀 나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OPT 그룹이라는 태그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OPT 그룹이라는 태그는 레이블 또는 라벨이라고 불리는 이 속성을 함께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내가 레이블 태그의 성별이라고 적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상호작용 요소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옵션 태그가 그룹화되어져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셀렉트 태그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이즈 속성이 있습니다. 이 사이즈 속성은 내가 이 셀렉트 박스라는 요소에서 이 보여지는 이 개수의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 속성 말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속성을 사용할 수 있냐면 멀티플이라는 속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셀렉트 박스는 여기 선택되어져 있는 값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상호작용 요소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멀티플이라는 속성만 셀렉트 부분에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개 이상의 셀렉트 박스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를 해주는 게 멀티플이라는 속성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자주 사용할 법한 이제 속성은 뭐가 있냐면 셀렉티드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자, 원래 이렇게 상호작용 요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항상 여기 가장 먼저 사용된 이 옵션 태그의 값이 먼저 노출이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이 남이라는 거 말고 여라는 걸 먼저 세팅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속성이 바로 셀렉티드 속성입니다. 셀렉티드 속성이 적용된 옵션 태그의 요소는 그 전체 셀렉트 박스 요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하이라이팅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떤 특정한 값을 미리 이런 셀렉트 박스로 제공을 하긴 하지만 특별한 값을 내가 옵션에다가 미리 정의를 해놓아라 라는 것처럼 이렇게 selected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내가 어떤 특정 옵션 태그를 미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속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의 값으로 버튼을 만드는 거 말고 진짜 전문적으로 버튼만을 위한 태그가 등장을 했는데, 그 태그가 바로 이름 그대로 버튼이라는 태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버튼 태그를 사용하면
input 태그를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 버튼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버튼이라는 태그가 input 태그보다 더 뒤에 나온 태그고, 애초에 input 태그로 작성하려고 했던 그 버튼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버튼이라는 태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input 태그로 버튼을 만들기보다는 버튼 태그로 버튼을 만들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참고적으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폼과 관련된 요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실무에서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폼과 관련된 요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그의 의미나 기능 쪽으로 보충해주기 위한 개념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속성이라는 게 원래는 태그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태그마다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태그를 하나씩 배우면서 구분하는 능력도 키워나가는 건데, 예를 들면 A 태그는 href라는 속성을 사용하지만 이미지 태그는 href라는 속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속성에 따른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disabled의 속성입니다. disabled의 속성은 이렇게 입력 요소를 제대로 클릭하지 못하게 비활성화시키는 글로벌 공통 속성이에요. 즉, 이런 폼 요소 안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 중 하나인데요. 이거 말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보통 한 줄짜리 입력 요소에 많이 사용하는 read-only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read-only 속성은 사용자가 여기 있는 내용을 볼 수만 있고 편집은 할 수 없습니다. read-only라는 속성이 붙어 있는 한은. 그래서 이런 옵션도 자주 사용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줄짜리 입력 요소 또는 텍스트 에어리어처럼 여러 줄 입력 요소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인데, max length라는 게 있습니다. 이 max length를 사용해서 숫자를 이렇게 적으면 이 입력된 숫자만큼 글자를 입력할 수 없게 제한하는 속성입니다. 따로 자바스크립트로 복잡하게 구현하지 않고 max length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글자 수 제한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으로는 아무래도 체크드가 있습니다. 체크드. 보시면 이 체크드라는 속성이 적용된 체크박스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된 상태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크드라는 속성도 있구나 정도를 같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플레이스홀더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플레이스홀더 속성은 사용자에게 이 입력 요소에 어떤 걸 입력하면 좋을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이라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플레이스홀더 한 줄짜리 입력 요소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 줄짜리 입력 요소에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라고 적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입력 요소에 대한 힌트가 백그라운드로 연하게 보여지게 되고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그러한 요소가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라는 속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폼과 관련된 요소들을 전부 다 배워봤는데요. 이 폼과 관련된 요소는 실무에서 정말로 많이 사용되니까 책이랑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이 영상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정도로 반복적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